그 계좌의 내역을 제출만 하면 뭐 전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나중에라도 그런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 뭐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갈라서면 이미 남 아니냐. 근데 남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증인 신문을 해야겠느냐. 사실 이것은 통상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죠. 홍준표 전 시장께서는 오늘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한때 네. 굉장히 촉망받았는데 참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발언을 하실 때 그 목소리나 뉘앙스를 제가 직접 못 들어서 모르겠는데 예. 한때 촉망받았는데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만 쉬시라 이런 취지는 아닌가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청문위원이신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이라면 어느 국민이라도 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 스스로가 어떤 성실한 답변이나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것을 형식적인 청문회 때우기로 지금 넘어가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럼 국무총리로서의 자세는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자기가 그동안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왔던 그런 복잡한 어떤 대출 관계라든지 그리고 재산 형성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다 좀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 되시는 분을 증인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양인데 일각에서는 그건 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예. 이제 김민석 후보자는 사실은 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다는 것은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고액이 들어가는 아들의 미국 대학 유학과 그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배우자가 다 책임을 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는 일체의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 배우자가 송금을 해줬을 건데 그 송금하는 그 계좌는 그 한국은행에 딱 신고가 된 그 하나의 계좌로만 송금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계좌의 내역을 제출만 하면 전 배우자가 증인으로 나올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나중에라도 그런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 증인은 철회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용기 의원님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인준 청문회 이게 이제 사실은 인사청문회하고 다른 게 인준청문회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우리가 인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인사는 그냥 해가지고 청문보고서 채택되고 그냥 임명하는 건데 자 이틀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테마별로 나눕니까? 첫날은 무슨 얘기, 둘째 날은 무슨 얘기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 인사청문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 총리 같은 경우에는 더 넓혀야 된다라고 예. 해서 과거 3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사실 지금 이 논의가 되는 부분들은 증인 신문은 언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원래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 후 5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그 증인 채택이 되면 25일 날 증인 신문을 할 수 있어서 테마가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첫날에는 정책 질문이라든가 도덕성 검증이 위주가 될 것이고 둘째 날에는 증인을 불러놓고 또 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그 합의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어저께도 청문 보고서라든지 이런
그 자료 요구권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고요. 증인 신문은 조금 전까지 3시, 4시에도 회의가 열릴 수 있다라고 간사 간에 협의가 됐었는데 결국 불발됐고요. 아마 내일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대 변수는 내일 10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어떠한 의사가 나올지 궁금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 증인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전 부인 되시는 분은 뭐 증인으로 부르겠다 뭐 그러는데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되지만 네. 사실은 그 뭐 너무 좀 그 너무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 채무 관계에 있었던 사람 대부분과 그 아들의 유학비를 냈다고 하는 전 부인을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채무 관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협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는 전부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간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거 예를 들면은 지금 인정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 건의 채무 관계가 있다라던가 예. 과거에 뭐 정치자금과의 연관성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 물을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부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갈라서면 이미 남 아니냐. 근데 남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증인 신문을 해야겠느냐. 사실 이것은 통상 사회 통념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죠. 전부인까지 인사청문회 부른다라는 게 사실 뭐 가족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국회에서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